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목표를 꼭 이뤄야 한다는 간절함이다. 목표를 세우는 사람 중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작심삼일해서 그치거나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이 있다. 하루 이틀 잘 참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진다.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과연 내 건강이 크게 달라질까? 혹은 담배 참는다고 스트레스 받다가 오히려 건강 나빠지겠다 라고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시점에 오게 된다. 어떤 것을 끊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들지만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도 비슷하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굳은 다짐을 해서 학원도 등록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어느 순간이 오면 이런 생각이 든다. 공무원 월급이 엄청 작다고 하던데 과연 이 공부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 내 적성과 공무원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맞지도 않는 공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차라리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거나 다른 작은 기업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와 같은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이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세운 목표를 진짜로 달성해야 하는 이유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나를 설득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힘듦이 생겼을 때 쉽게 목표를 내려놓게 된다. 무엇이든 진짜로 간절히 원한다면 올바른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나도 건강에 별로 안 좋을 테니 술을 줄여야지 라고 생각만 했지 진짜 내가 멀리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내가 술을 줄여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다. 오은영 박사님께서 한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의존증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하셨다. 대신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알코올 사용장애에 걸리는 사람들의 원인은 유전의 영향이 크다고 하셨다.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이 우리 아빠는 몇십 년간 심각한 알코올 사용장애를 겪었다. 지금은 몸이 따라주지 않아 못 드신다. 하지만 그의 몇십 년 된 알코올 습관은 뇌졸중과 자율신경장애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성향을 가진 우리 아빠는 자신의 마음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 좌절감 때문에 더욱 괴로움이 큰 상태이다. 뇌졸중은 치매의 주요 원인이고 아빠는 초기 치매 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알코올성 치매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친할머니는 치매를 10년간 앓다가 돌아가셨다. 문득 어릴 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다. 할머니는 가끔 우리 집에 오시면 바쁜 부모님을 위해 부엌 일을 많이 해주셨다. 그때 할머니가 찬장에서 소주를 꺼내서 한 잔씩 하시는 모습을 종종 봤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는 키친 드렁커였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가족에 헌신적이고 총명하셨던 우리 고모는 최근 가족들에게 성질을 부리시고 많은 일들을 깜빡하신다고 한다. 현재 아버지의 권유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 나는 누구보다 명백하게 알코올 사용장애와 치매의 DNA를 갖고 있을 것이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 흡연 습관을 조사하고 이들의 뇌 MRI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1g씩 증가할 때마다 뇌는 7.5일 더 빨리 늙는다. 맥주 1파인트, 즉 약 500cc에는 8g의 알코올이 들어있다. 매일 또는 일주일 내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뇌의 나이가 5개월은 더 빨리 늙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한 잔에서 끝나지 않는다. 당연히 뇌의 나이는 치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전적으로 난 알코올 사용장애나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은 데다가 위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난 아주 높은 확률로 치매가 걸릴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병 단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치매이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내가 알코올을 자제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두 번째, 선순환을 만들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앞서 내가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 이유를 담은 영상을 올렸었다.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뤄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죄책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다시 밤엔 술잔을 기울이는 그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들어 생산적인 삶을 살고 싶다. 세 번째, 당장의 어리석은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특히 맥주는 차가운 기운이 있고 거기에 안주를 곁들이다 보니 나는 채끼를 거의 늘 달고 살았다. 때문에 소화제는 1년에 10통 이상은 먹는 듯하다. 이렇게 먹다 보니 살이 찌는 건 물론이다. 그리고 살을 뺀답시고 돈을 또 펑펑 쓴다. 내가 특별히 타고난 병이 아니고 코로나나 독감처럼 유행해서 어쩔 수 없이 걸리는 병이 아닌 습관이 만들어내는 이 병들은 고쳐야 마땅하다. 스스로 병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네 번째,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갖고 싶다. 개인적으로 앞서 언급한 치매,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제 과다 복용, 비만 등의 이유 외에도 나에게는 나중에 결혼을 하면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지금 이 몸으로는 건강한 아이를 갖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를 임신하고도 술이 땡기는 미친 상황이 생길까봐 겁이 나기도 한다. 술을 줄일 이유는 명백하다. 지금부턴 실천만이 남았다. 아직 술을 아예 먹지 않을 마음의 준비까지는 되지 않은 걸 보니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것인가 싶긴 한데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으로 목표를 정해보았다.